아, 허리 아파. 아, 머리도 아파. 아, 가끔 이렇게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손발이 막 붓는데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지. 병원에 가보면은 아무 이유가 없다고 하고 그냥 진통제만 주고 왜 자꾸 두드러기도 나고 계속 어딘가가 아프지? 몸도 피곤한 것 같고 여기에 도움되는 영양제가 뭐 없을까요? 답답해. 아이고 허리야. 아. 안녕하십니까, 약딜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간만에 필기 형식으로 좀 접근을 할 건데요. 만성염증을 개선시키는 영양제 조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만성염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을 각각 나열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이 실전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성염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조합하는 방식은 약사님들이나 다른 이걸 다루는 영양요법을 하시는 분들마다 접근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접근하고자 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약사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방식이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과 여러 가지 강의를 들었을 때 그 도움이 됐던 부분, 그리고 영양제를 드렸을 때 그 피드백을 보고 주관을 좀 더해가지고 조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중하로 따지면 중급 정도의 이제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는 이제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던 오메가3, MSM, 커큐민, 보스웰리아, 녹색잎, 홍합 추출물, 그런 것들, 항산화제, 이걸 쭉 나열한 게 하고요. 이거는 이제 중급 실전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고요. 금요일입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너무 약했네요. 다시 한번 화이팅! 자, 만성염증이란 빠르게 한번 기본적인 이론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만성염증은 급성염증, 만성염증. 급성염증은 우리 몸이 어떤 통증, 발열, 그리고 부종, 이게 직접적으로 빠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외부의 어떤 자극, 외부로부터 온 강한 자극,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물질 등이 빠르게 염증을 유발하는 거고요. 보통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 내로 발현이 되는 겁니다. 많이 열나고 통증이 생기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급성염증이라면, 만성염증 같은 경우는 체감되는 게 별로 없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급성염증은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 휘발유를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확 태우는 게 급성염증이고, 만성염증은 촛불, 성냥개비, 성냥불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서서히 불을 지펴가지고 서서히 태워오는, 그래서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티는 안 나는, 왜냐면 서서히 타기 때문에 몸에서 체감되는 게 별로 없죠. 서서히 몸에 염증이 나타나는 게 만성염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만성염증은 전형적인 어떤 증상이 없고 뚜렷한 어떤 병적인 어떤 증상도 없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반복됐을 때 전신적이고 또 만성적으로 증상들이 후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아주 약한 염증 손상들이 나타나면서 수십 년 뒤에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는 게 이제 만성염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만성염증을 진단하는 방법은 하이 센시티브 C 리액션 프로테인, 이거 우리나라에서 검사하는 곳이 많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HSCRP 검사나 적혈구 침강속도 검사는 이제 많이 하는 검사인데 여기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로 검사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성염증을 검사한다고 하고, 어떤 염증성 검사를 통해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분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만성염증의 원인을 한번 짧게 볼게요. 오메가6의 과다 유입, 오메가6는 아라키돈산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인자가 되고요. 그리고 안 좋은 프리라디컬들,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는 것들이 들어오거나,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독소 인자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생활 습관들, 비만, 지방세포가 많아지거나, 장에 있는 안 좋은 세균이 많아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만성적인 감염, 몸이 안 좋아서 계속해서 안 좋은 균들이 증식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염증을 유발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원인이 이런 오메가6, 안 좋은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고 살이 많이 쪄가지고 대사증후군,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이 되는 게 가장 큰 만성염증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성염증의 어떤 증상들을 보면은 이제 이유를 모르지만 어떤 통증들이 경미하게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염증 반응들이 약하게 생기는 거죠. 장기적으로 염증이 생겨가지고 통증, 가려움, 발진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이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붓기 같은 게 생기고요. 병원을 갔는데 뭐 그냥 특별한 거 없네요. 그냥 뭐 진통제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먹는 통증들. 모르겠지만 되게 피곤하겠죠? 피곤한 것들이 생기고 그냥 의욕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유를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뭐 살이 찌거나 인슐린 저항성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원인을 모르는 어떤 면역계 질환도 생기고 이렇게 있죠. 이것들은 다 한번 정리를 한 내용들입니다. 면역계 질환이 생기고 이유를 모르는 통증들이 계속 발현되는 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만성염증이 좀 오랫동안 진행됐을 때 생기는 안 좋은 예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성염증을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신경 쓰고 억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들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이고요. 이거 반복되면은 전반적인 우리 몸의 건강을 악화시키고요. 심한 심혈관 질환으로 진행시키거나 면역계 질환이 생기면 뭐 류마티스나 갑상선 질환, 그리고 크론시병 같은 어떤 장 질환, 이런 면역계 질환으로 가면 이제 답이 없거든요. 뭐 강직성 척추염 같은 거. 이런 면역계 질환으로 넘어가면 치료가 되게 어렵고요. 치료가 사실 되지는 않습니다. 병원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고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만성염증을 개선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몸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만성염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영양제도 되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습관들이나 어떤 행동을 교정해야 되고, 그리고 먹는 것들을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고 당 섭취량을 줄이면서 좋은 지방과 좋은 단백질, 그리고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야 된다. 그리고 항산화제가 풍부한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색깔이 있는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자. 잘 먹고 잘 쉬어야 된다. 체중 감량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걸 기본 베이스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4, 5개월 전 영양제 문의로 메일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자녀분이 이제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이제 특별한 게 없고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진통제 같은 걸 먹으면서 특별히 개선되는 게 없어서 이제 저에게 영양요법 상담을 좀 요청하셔서 그분께 이제 오메가3와 몇 가지를 추천을 드렸는데, 며칠 전에 이제 전화 통화를 요청하셔서 통화했는데 수치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를 보면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만성염증을 케어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 면역성 질환,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이유를 모르는 또 염증성 질환을 영양제로 케어한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고 영양제가 그렇게 무시할 만한 것들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성염증을 케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영양제를 아셔야 되는데 이게 점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맹신은 하지 마시되 도움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성염증을 케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영양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오마비예요.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이거든요. 오마비를 잘 아셔야 된다. 오마비는 만성염증뿐만 아니고 피로, 그리고 성인병 예방,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 그리고 부신 피로까지 그냥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오마비 기억하고 계시고요.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 오마비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일일 오메가3를 왜 섭취하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는 오메가6와 오메가3의 그 비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오메가3를 공급해 주는 거고요. 일일 한 3g까지 최소 세팅을 하셔야 이런 만성염증을 케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일 1g 정도는 보통 건강유지요법 정도밖에 안 됩니다. 1g, 뭐 3g, 그러니까 미리그램으로 따지면 1000mg에서 3000mg이라는 건데, 간혹 여기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캡슐 용량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EPA랑 DH 합 두 가지 합 기준이에요. 합 기준으로 1000에서 3000mg까지를 쓰고요. 마그네슘을 봤을 때 마그네슘, 오마비의 중요한 마그네슘을 왜 이 만성염증 케어에 쓰냐,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도를 완화시켜주고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줍니다.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면 부신 피로나 부신 고갈을 개선시키면서 염증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만성염증의 주 원인이 되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인자들을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피로회복이나 혹은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현대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주는 그런 포인트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근육통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피로와 육체적인 스트레스 피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최고의 영양제가 마그네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비타민 B군을 기본 섞어주는 이유도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피로 개선에 되게 핵심적이고요. 신경통이나 근육통,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염증은 통증이기 때문에 통증도 완화시켜주고, 호모시스테인 같은 수치를 완화시켜주면서
우리 몸에 있는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기본 세팅으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세팅하면 무조건 이득이거든요. 근데 무조건 이득인데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먹지를 못해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하루에 400ml 정도를 최소 먹어야 되고, 비타민 B군도 B1, 2, 3, 5, 6, 9, 11을 다 50 정도 이상으로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먹게 되면은 위가 못 버텨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갈등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위장에 부담이 안 되는 혹은 덜 되는 좋은 제품을 드시는 게 좋고, 용량이 낮은 것부터 천천히 늘려가면서 우리 몸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두셔야 되고, 식사 도중에 드시거나 식사 직후에 드시고 잘 분리해서 위에 부담이 안 되도록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오마비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마비로 검색 한번 해보시면 제 영상이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본론입니다. 만성염증을 케어를 위한 영양제 조합하기 실전편. 1번 오마비를 기본 베이스로 무조건 넣으시고요. 이제 특정하게 어떤 질환으로 진단이 받으신 분들, 강직성 척추염이나 크론시병, 류마티스 관절염, 배체뜨병, 갑상선 질환, 그 다음에 아토피, 이런 식으로 특정하게 어떤 진단이 내려지신 분이 있으시면 거기에 맞게 최적화를 시키셔야 되고, 나이대별로 또 세팅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오마비 세팅하시고요. 두 번째 그룹은 직접적인 항염작용이 있는 제품을 하나 세팅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건강 유지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만성염증 질환이 나타나시는 분들입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은 모르지만 나는 계속 아픈 상태, 그때 쓰시는 조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MSM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식이유황이거든요. MSM을 고려하셔가지고 하루에 보통 최소 1g, 보통 2에서 3g 정도를 섭취하세요. MSM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썼을 때 메리트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게 MSM인데, 그래서 MSM을 써보시고요. MSM을 복용하시고 부작용 없으시면 꾸준히 복용하시고요. 여기서 2번 카테고리에 있는 직접적인 염증 완화해주는 이 구성 성분은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해보셔야 돼요. 한 2가지 정도로 조합하시면 좋거든요. 3번 비타민 C예요. 1번, 2번, 3번 순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는 어떤 프리라디컬,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는 걸 배양할 수 있는 비타민 C를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세팅해 주시고요. 이 비타민 C는 보통 용량이 낮은 500ml 이 정도는 안 되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용량은 안전한 용량인 3g까지를 1일 권장을 드리지만, 저는 항상 3에서 6g까지를 권장을 드리고요. 최대 9g까지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타민 C를 그 다음으로 선택하시면 되게 이점이 많이 있죠. 비타민 C를 세팅하시고요. 1번, 2번, 3번 순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항산화제를 하나 더 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항산화제를 하나 더 넣고요. 저는 보통 피크노제놀을 권장드리고 있고, 구할 수 있으면 알파리포산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두 개 다 글루타치온을 재생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재생시켜 줄 수 있는 피크노제놀 또는 알파리포산, 이렇게 세팅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썼을 때 되게 메리트가 많이 있죠. 되게 좋은 조합입니다. 그래서 두 개 같이 섞으셔도 돼요. 이런 항산화제를 복용하실 때는 어떤 부작용들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과민 반응, 두통, 어지럼증, 위장장애, 발진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잘 하시고, 이 각 성분에 대한 부작용 체크를 꼭 잘 하셔야 됩니다. 알파리포산 같은 경우는 혈압이 떨어지거나 당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혈당이 있거나 저혈압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고, 피크노제놀은 과민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체크 잘 하시고요. 1번, 2번, 3번, 4번까지가 메인이고요. 이제 5번에서는 후순위로 밀리는 3단계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부족한 걸 채워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 오마비에 B가 있는데 종합 비타민을 또 먹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종합 비타민은 부족한 걸 여러 가지를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B는 비타민 B군만 말씀드린 거고요. 종합 비타민을 세팅해 주셔야 되는데, 종합 비타민에는 내가 뭐가 필요하냐? 토코페롤과 셀레늄, 그 다음에 아연, 구리, 이런 것들이 항산화 네트워크에서 핵심 성분인데 여기 안 들어가 있죠. 1, 2, 3, 4번에. 그래서 채워주는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 미량원소들, 그리고 여러 가지 비타민 A, 그 다음에 K,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식물성 폴리페놀도 들어가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걸 채워준다는 개념으로 종합 비타민을 하나 넣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6번 비타민 D를 그 다음으로 꼭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D는 부족하니까 섭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 후순위로 세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우리가 항염제로 MSM을 넣었는데 양념을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커큐민, 보스웰리아, 브로멜라인 이런 항염제제를 부족하다 싶으시면 양념을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더 부족하다 싶으시면 여기에서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베타시토스테롤, 베타글루칸, 그 다음에 유산균 등을 첨가할 수 있고요. 가끔 이제 댓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이거 어떻게 다 먹으라고 하는 거냐. 근데 다 먹으라는 게 말이 돼? 이거 먹다 배부르겠다. 우선순위를 정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우선순위라는 게 사실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사람마다 증상에 따라 다 다릅니다. 나이대별, 성별, 그리고 현재 진단받은 진단명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위장 상태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를 좀 개인적으로 포괄적으로 잡은 게 이거예요. 오마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순으로 가시고 이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썼을 때 잘 듣는 조합이기 때문에 연구하셔가지고 본인에게 맞겠다 싶으시면 이 조합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식물성 폴리페놀을 추가하거나 소화가 안 되시면 소화 효소를 추가하시거나 다른 메가도스 요법을 하시거나 되게 선택사항이 더 많아지지만 일단 이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1번과 2번, 3번까지는 꼭 하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효과가 없으면 다른 걸로 바꿔보시고 효과가 있지만 욕심이 나시면 4, 5, 6, 7, 8번으로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고약사의 생각.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성염증 되게 무섭죠. 그러니까 원인 실체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고요. 뭐가 맞다라 이게 틀리다 이렇게 얘기도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만성염증을 케어했을 때 이점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영양제가 모든 걸 다 치료해 줄 수는 없지만 조합을 했을 때 상당히 변화를 주고 극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양제에 전적으로 의존하시면 안 되고 내가 살이 많이 쪄 있는데 영양제만 먹어도 되지 않죠. 맨날 인스턴트 음식만 먹고 술, 담배를 하는데 만성염증이 있어요. 통증이 있고 원인을 모르는 난치병이 있어요. 안 되죠, 영양제로. 그러니까 살을 빼시고 생활습관 교정하고 운동을 하시면서 보조로 이런 영양제를 쓰셔야 된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영양제를 조합해서 질환을 케어하는 기본적인 구성을 제가 한번 시리즈로 한번 달아볼게요. 다음 영상은 아마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구성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 1, 2, 3, 4, 5, 6, 7, 8에 대한 영양제를 다 일일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거 자꾸 태클 거는 분이 계셔가지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의견을 좀 주시면 의견을 반영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